사건 비상계엄 이후에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당시 대통령 안가에 갔던 사실을 밝히지 않으셨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뭐 계엄 해제된 직후고 그래서 뭐 정치적인 파장을 증폭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4항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그러니까 11월 27일자 재판 김봉식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증인과 김봉식 청장을 대통령 안가에서 만났던 시간대에는 계엄 선포에 대해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던 때여서 증인과 김봉식 청장에게 보안이 중요하니까 국회 외곽 쪽에 경비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상황 발생 전까지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눈에 안 띄도록 보안을 당부하였다. 이렇게 진술하신 적이 있거든요. 11월 27일에 피고인께서. 혹시 증인께서도 대통령 안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그 시국에 대한 불만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 이런 거에 주로 말씀하셨고 제가 그것만 기억을 합니다. 예, 지금 25항입니다. 김봉식 청장도 이 사건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안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보안이 중요하다,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는데요. 증인은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뭐 비상계엄을 한다면 당연히 그거 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거는 상식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게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네. 실제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6항입니다. 특히 2024년 8월 9월경 당시 야당으로부터 피고인이 김용현 장관을 임명하여 계엄을 준비하려 한다는 내용의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동대 출동 준비를 시킬 경우 보안이 유지되기 어려워 피고인으로서는 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인 증인과 김봉식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보안 유지를 좀 신신당부하였을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27항입니다. 증인은 대통령 안가에서 나온 뒤 경호처 직원의 차를 타고 금융연수원으로 이동한 다음 김봉식 청장과 함께 증인의 관용차를 타고 김봉식을 서울경찰청, 이하 서울청이라 하겠습니다. 서울청에 내려준 후 경찰청장 공관으로 복귀한 사실이 있으시죠? 예. 증인께서는 경찰청장 공관으로 복귀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쉬었습니다. 예. 저거 피곤해서 그냥 거실에 있는 소파에 누워가지고 쉬고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샤워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원래 그날 다음 날 오전 10시에 대통령님 주재로 그 마약 관련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할 때까지 제가 그날 그 다음 날 회의에서 제가 보고할 내용도 있는데 자료가 덜 돼가지고 제가 담당 과장을 조금 나무라고 그 자료를 준비를 해놔라. 되면 전화를 해라. 내가 출근해서 그걸 보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고 한 9시경쯤에 전화가 왔었고 그래서 제가 다시 사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공간의 상황을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경찰청장 공관으로 복귀하신 이후에 그 증인의 아내분인 윤모 씨께서 그 대통령 안가에서 받아오신 A4 용지를 읽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읽어본 것 같지는 않고 네. 이렇게 A4 용지를 반 접고 다시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그거를 꺼내놓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조금 펼쳐졌고 펼쳐진 내용을 이제 아내가 지나가면서 보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윤모 씨께서 A4 용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꽃은 뭐냐고 이렇게 그러고 제가 이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니까 집사람이 뭐 이런 걸 가지고 다니냐고 찢어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찢어졌습니다. 뭐 제가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제가 가진
제가 30년 이상의 공직 경험으로 봐서는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하면 결국은 그 내각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참모진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과연 저도 한 중앙행정기관장을 하지만 제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참모들하고 수기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이 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년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그것도 제가 중앙부처에서만 오래 근무를 했는데 그 상식으로 봤을 때 이 비상계엄은 이거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안 된다 어차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집사람이 잊어버리라고 한 그 말에 제가 그냥 따랐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비상계엄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상계엄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지만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강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으셨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인데 한 9시 50분 전후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아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용현 장관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는 그날이 처음입니다. 그때 전화를 받으니까 비계엄 발표가 좀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럼 그렇지 그게 되겠냐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다음날 10시에 예정된 마약 관련된 그 회의 보고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무실로 출근해서 그 자료 공부를 했던 겁니다. 네. 기동대 배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 안가에서 3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4항입니다. 증인은 그 대통령 안가에서 경찰청장 공간으로 복귀하기 전에 돌아오는 관용차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를 대비해서 김봉식 청장과 함께 그 가용한 경비 인력을 좀 점검하기로 얘기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뭐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이제 금융연수원 주차장에 이제 경호처에서 이제 차를 이용했어요. 거기까지 데려다 줬고 저와 김봉식 청장님이 이제 내렸는데 저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제 집으로 갈 생각이었고 그래서 김봉식 청장님한테 제 개인적으로 한해 선배라서 선배님 차 있습니까? 물으니까 차를 저녁 식사하는 줄 알고 차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어디로 모시다 드릴까요? 물으니까 저는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저 공간 오는 길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서울청에 김 청장님 이제 내려드리고 제가 공간으로 왔던 겁니다. 예, 말씀 나누신 거는 기억은 안 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김봉식 청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 재판에서 비상계엄이나 유사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무슨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경력 대비 정도는 체크해보겠다라고 이제 증인께 말씀을 드렸고 증인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말했다. 관용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다라고 증언하셨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그게 뭐 그 대화가 거의 없었는데 하여튼 저는 뭐 기억이 없지만 김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맞을 겁니다. 예. 김봉식 청장은 12월 3일 19시 45분 그 서울청장 집무실에 간 이후에 19시 45분에서 20시 넘어서까지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국회 쪽에 있는 기동대수, 철야 근무하는 기동대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최창복으로부터 기동대 4개, 그러니까 27, 45, 71, 87 기동대와 철야 근무 예정인 여의도 타격대 56 기동대가 국회 쪽에서 근무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증인께서도 김봉식 청장으로부터 이 내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뒤에 한번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기동대 관련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12월 3일 그 통화 내역을 좀 제시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보시면 20시 7분, 12월 3일 20시 7분경에 김봉식 청장이 증인께 전화를 드려서